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의정부에서 일할 일꾼 새누리당 기호 1번 도의원 후보 구금주입니다. 제 지역구는 신곡 1, 2동 장암동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의원 출마를 통해서 경기도의 전체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지역 발전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번 뛰어보고자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보람되었던 점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원없이 일했던 것들이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는 것들이라든지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통합을 이룬 것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 복지 사업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것들이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이나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고, 특히나 단체장들이 어떠한 사업을 일궈 나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건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번에 복지 전문가라는 슬로건을 내보셨는데요. 특별히 다른 복지 공약이 있으신가요? 복지 공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은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어찌됐든 제가 장애인 당사자고 또 실제적으로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지 쪽으로 제가 공약을 조금 많이 내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 전체가 실은 이동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통합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거리 제한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경기도 전체 정도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동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 경기 북부 쪽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치과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장애인들이 실은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 치과병원이 꽤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 특히나 북부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치과병원을 만드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것들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그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공약입니다. 근데 제가 4년 동안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쪽 북부청사 그 앞에 경찰청 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마 만들어지도록 제가 일궈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아마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애인 쪽으로의 공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 공약만 잘한다고 해서 힘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공약이 또 있으신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대부분이 지금 고교 평준화가 됐잖아요. 고교 평준화가 됐는데, 특히나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 고교 평준화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시설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보육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그런 차등 지원 때문에 굉장히 보육이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보육시설의 급식비에 대한 차등 지급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이제 누리아이에 있어서 그런 급식비 별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유치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위해서는 그 신곡 장암 지역에 그 근린체육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용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산동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장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이전까지 사무총장님을 하셨던 홍문종 총장님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정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7호선 연장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수건 사업인 7호선 연장선과 지금 경전철이 굉장히 지금 모든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환승은 뭐 곧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것들의 그 버스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불편해하고 이동률이 적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튼 함께 해내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서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금 복지기관을 비롯해서 단체에 이르기까지 워낙 지금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많이 공무원들이 그 불시로 나가서 참 많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안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은 부족하지 않은 게 안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아니면 조사가 나오니까 아니면 검열이 나오니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취약 지역의 어떤 시설인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평소 그 장들이 어떤 마인드가 돼서 항상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점검을 수시에 나가고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평소 모든 시민들한테 의식을 심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늘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거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양날의 건강 정신과 신체 조건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패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운동력은 어디에서 나오시나요?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주어진 이 달란트가 첫째는 참 저한테 장애를 준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장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론 뭐 신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마음의 정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신력이 신체의 그 불편함을 또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다가갔을 때 그런 시민들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참 여성인데다가 장애까지 입은 데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에 있어서 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힘을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함께 다가가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시너지를 갖게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가장 장점이요. 정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친근감 있게 편안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얼굴이 특별히 모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성격이 누구한테 가도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저한테 또 다른 이렇게 힘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시민들과 하는 것에 있어서 힘이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왠지 에너지를 더 얻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봉사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복지사각지대가 피할 수 없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해두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실은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최상위 계층 아니면 중간급 그러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정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하면 가장 소외된 제도권 밖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 보편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저는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급식이 전 국민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에 집중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밥 한 끼 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복지에서도 왜 다문화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인원도 적지만 왠지 막 그 부각돼서 가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라는 게 정말 낮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포괄하는 게 저는 보편적인 복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은데, 맞벌이 부부도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둘이 힘드니까 그런 유지하기 위해서 둘이 돈을 버는 건데, 어떤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어떤 혜택을 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산후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적인 좀 커버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이의 파견 사업이 처음에 그런 취지에서 많이 확대가 됐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가다가 점점점 다시 또 이제 뭐 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급 대상자로 좀 일부 많이 편중이 됐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일반화는 됐어요. 조금 일반화는 됐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여성의 직장을 감으로 인해서 집안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것들이 아주 취약계층이 아니면 파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이 집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돈을 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금전 조금 많이 돈을 좀 더 벌고 덜 벌고를 떠나서 맞벌이 부부들의 그러한 취약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서비스에 가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후보님께서 꼭 이루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정치를 통한 그런 어떤 포부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치를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면 너무 빠른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도의원은 이제 또 도전하고 계시고 계신다면 그 후에는 또 어떤 목표에도 도전하고 싶으신지. 실은 남들이 굉장히 놀래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때는 지역구로 나온 게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왔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한번 하면 시의원을 가는 게, 지역구 시의원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과정인데 그걸 한 단계를 뛰어넘은 지금 제가 도 지역구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제가 꿈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제 꿈을 향해서 가는 것에 있어서 이건 지금 제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위를 향한 목표에 꿈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 4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한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결과가 지금 현재 도의원을 공천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고, 그 누구보다도 일반 비장애인의
건강한 사람의 남성 운동하는 사람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상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의원으로 지역구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말 꿈과 비전은 많습니다. 좀 더 크게 정말 대한민국의 복지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도 가야 되고요. 또 제가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단체장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한번 꿈을 꾸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의 역할도 있고 일도 하고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하나하나 저의 목표를 이루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복지신문 독자분들께는 두 번째로 네. 만나뵙는 건데요.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복지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넘어가는 이 복지신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런 희망복지신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경기복지신문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보도가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런 신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의원으로 도전을 하면서 이 자체의 보도가 나가는 것 또한 우리 취약계층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통해서 경기도의 많은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그러한 정말 복지신문의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 복지신문이 더 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취약계층들도 꼭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고 정말 뽑혀야 될 사람이 뽑히는 그러한 그리고 일할 사람이 뽑히는 그러한 6.4 지방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경기복지신문 크게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